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메이크업 드디어 정말로 시작을 해버린 국가 시험의 필기 공부를 같이 하게 될 이승주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빨리빨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면 자, 일단 여러분이 얘를 같이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얘를 먼저 알아야겠죠. 뭐냐?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의 필기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기 시험에 들어가는 건요, 크게는 메이크업 개론, 공중보거나 그 다음에 화장품 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메이크업 개론 안에는요, 메이크업의 이해, 기초 이론이라고 얘기한다면 뭐냐면 메이크업이란, 그리고 또 메이크업의 제품이 어떤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색채, 그리고 색채하고 메이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색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색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기구나 제품 같은 경우도 기초 이론하고 저는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왜냐? 메이크업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묶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메이크업 시술이라는 건 컨셉에 맞는 메이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아니면 뭐 웨딩 메이크업이 어떤 것이고, 뭐 미디어 메이크업이 어떤 것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단락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또 오고야 말았어요. 공중보건학은 모든 미용 시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이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전부 이야기할 거고요. 공중보건학 총론, 질병관리, 가족과 노인보건, 뭐 쭉쭉쭉쭉 해서 미생물학까지 같이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조금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인트만 딱딱딱딱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 화장품학. 그쵸? 우리 이것도 배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배워야죠? 그래서 화장품 개론, 제조, 종류, 기능들. 이거는 우리가 얘를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필기시험은요, 60분 동안 치러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셔야 되고, 그럼 시험 문항을 60문항 중에서 37개 이상 맞으셔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정해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렇다고 해서 딱 우리 37개만 맞추면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맞춰야겠죠. 그래서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요, 우리 메이크업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메이크업이란 뭐냐면 메이크와 업이 만들어진 거다. 무슨 얘기냐? 자, 보완하고 완성시켜서 돋보인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장점은 살려주고요, 단점은 보완하거나 안 보이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화장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화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등을 바르고 매만져서 얼굴을 곱게 꾸며주는 행위 라고 이야기하고요. 화장이라는 건 개화기 이후 때 많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쓰기 시작했던 단어들, 쓰기 시작했다는 게 보다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자, 메이크업의 어원으로 본다면요, 일단 17세기에 리처드 크래시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16세기에 셰익스피어의 희곡 안에 페인팅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이기도 하지만 마키아주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데시그라네라고도 부르고 드레싱, 뭐 토일렛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게 각자 프랑스어, 라틴어, 영어이긴 하지만 똑같이 메이크업이라는 단어야.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의 메이크업이라는 단어는 화장이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메이크업의 기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은 메이크업을 하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능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은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장식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진 장식설과 이성유인설이라고 합니다. 이성유인설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종족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본능 중에서도요, 그걸 그냥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성의 유전자를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래서 한마디로 장식설이랑요 이성 유인설은 같이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매력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족을 우성애 그 다음에 우성애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성의 유전자를 가진 어떤 이성의 상대를 만나야겠죠. 그러려면 본인의 성적인 매력을 좀 더 높여주기를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성 유인설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호설이라는 건요. 자, 인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손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그렇게 무슨 건강 초합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카멜레온처럼 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에 문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위장술이라고 할 수 있죠. 위장술 같은 것들을 해가면서 그거를 어떻게 서서히 미적으로 발전시키다 보면서 나온 것들 그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보호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종교설이에요. 종교설이라는 건요 신에 대한 존경들 아니면은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의식으로 거행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그런 그 심신의 안정감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종교 행사에서 쓰였던 그런 의식들이죠. 의식을 거행하면서 쓰여졌던 것들이 서서히 미화되면서 그러면서 메이크업이 발전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 표시설 같은 경우는요. 내가 누군지 모르죠. 그쵸? 내가 너랑 나랑 같은 부족인지 아니면 어느 부족에 소속되어 있는지의 그런 어떤 소속된 집단이라든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신분 계급들 내가 어느 정도의 신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타 등등의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들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의 기원하고요. 메이크업의 목적은 그래서 이렇게 맞물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능적인 목적 안에는요.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죠. 이게 장식설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성에 대한 욕구들 이거 뭐예요? 이 기원에 있을 때 이성 유인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목적들 그거를 본능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죠. 실용적인 목적은 뭐예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설. 그쵸?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발라준다든가 아니면 강렬한 태양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걸 발라준다든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아니면 문신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위장을 한다든가 그런 보호설이 들어간다면 또 하나 신분 표시설 종족 간에 서로가 뭘 해야 돼요? 구분해야 되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는 신분을 알려줄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 그리고 신앙적인 목적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신앙적인 목적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안과 안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그런 의식들을 따라가면서 아니면은 내 얼굴에 문신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표현들들 그런 것들을 신앙적인 목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표시설이랑은 뭐예요? 실용적인 목적이랑은 좀 같죠? 신분, 성별, 그 다음에 연령, 종족, 그 다음에 결혼의 유무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역사 같은 걸 공부하잖아. 그럼 제일 쉽게 생각하면 되겠다. 결혼 유무. 자, 조선시대 때 등기머리, 쪽집머리, 그렇죠? 결혼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다른 거 상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메이크업의 조건들이 있어요. 메이크업의 조건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일단 TOP,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메이크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결혼식장 가는데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까만색으로 막 다 차려입고 정말 그렇게 초췌하게 갈 수는 없죠. 그쵸? 아니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 가는데 그 클럽 가는 메이크업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일괄성이 있어야 돼. 일괄성적이니까 일괄된 이미지 창조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봤을 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에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메이크업은요. 예술적인
예술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대중적인 창조죠. 아니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 다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미지, 일반적인 이미지 안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표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좋아해요. 뭐냐? 전체적인 이미지를 맞춰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얼굴만 해주면 돼요. 그렇지만 그 얼굴에 했던 메이크업이 상황에도 맞고 장소에도 맞고 일괄적이기도 하지만 의상하고 안 맞을 수는 없죠. 의상의 색상하고도 안 맞을 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맞는 전체적인 조화로운 메이크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 대비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색상이나 명도라든가 채도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은 색상으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는 오렌지 색깔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그래서 눈도 오렌지로 발라줬어. 입술도 오렌지야. 그리고 볼도 정말 귀엽게 오렌지로 막 발라줬어요. 귤 같겠죠? 저 멀리서 보면. 마찬가지야. 이게 뭐냐면 대비라는 건요.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이고 좋아하는 색깔이라도 그 색을 살려줄 수 있는 다른 약간의 변화들을 줘야 돼. 그런 것들을 대비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색의 강약 톤 조절을 해줘서 그 색이 좀 더 아니면 그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비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변화겠죠? 변화는요 뭐냐? 선이냐 면이냐 그럼 진하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거야. 그럼 강약들을 표현을 해줘서 좀 더 아름답게 내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 선, 면, 강약 조절 그리고 입체감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요. 메이크업은요 물론 얼굴에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얼굴뿐이 아니라 자 데코까지 하는 환타지 메이크업도 있고요. 전신에는 바디 페인팅도 메이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겠죠? 또 하나 대칭이에요. 정말이에요. 눈 화장을 너무 잘했어. 눈썹도 너무 잘 그렸어. 근데 좌우 대칭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얼굴이 이렇게 틀려 보이겠죠? 그럼 절대 안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자 안정감이 있게끔 넣어주려면요 똑같이 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자, 우리의 얼굴은요. 여러분 제 얼굴 가만히 보시면 저 얼굴 정말 짝짝이거든요. 짝짝이면 이거를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이 짝짝이가 된 얼굴을 맞춰줄 수 있어야 돼. 그것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끔 그렇게 좌우 대칭을 맞춰서 안정감 있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베이스를 깔고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면 뭐 그런 그 모든 시술의 과정 중에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메이크업 대상자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그라데이션. 색의 경계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뭐 이렇게 포인트, 베이스, 포인트, 섀도우들을 해줄 거거든요. 나중에 지금 배울 얘기들이지만 그런 걸 해주는데 색깔은 정말 잘 골랐어. 근데 정말 경계가 빡빡빡 지면 어때요? 무지개떡 같겠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뒤에 완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물론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하는 거는요.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불러요.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정말로 어떤 메이크업 대상자들을 향해서 아니면 메이크업을 시술을 할 때 꼭 해야 될 것들, 자세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요. 메이크업 대상자들의 뭐예요? 피부 타입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 그 사람이 필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이크업을 받으러 오는 대상자들이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메이크업을 어디에 받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정말 귀여워 보이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의상도 그렇게 다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은 약간 좀 엘레강스한 게 어울리겠는데? 그러면서 막 고급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그러면 물론 메이크업이 예쁠 수도 있지만 만족도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데가 갔을 때 그게 귀여워 보여야 되는 곳이라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시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는 메이크업 대상자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들과 내가 원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율을 한 상태에서 메이크업 시술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메이크업을 하실 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요즘은 그래요. 왜 메이크업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되게 많은 매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지식들을 알고요. 그거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시술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번과 3번은 맞는 얘기죠. 고객의 요구를 수렴해서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고객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는 보다는요. 일단 고객에게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각도의 장점과 단점들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그 파악에 맞게끔 그걸 전부 다 한 다음에 이거 뭐예요? 고객의 요구를 수렴해서 그 모든 것에 전체적으로 장점을 부각시켜서 나은 이미지를 연출하셔야 돼요. 자, 고객이요. 정말 귀엽게 생긴 여인이 왔어요. 근데 귀엽게 생긴 그 여인의 목표가 섹시해지고 싶대요. 그것도 아주 그냥 마술적인 그런 어떤 뭔가가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섹시함을 요구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어색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고객님의 얼굴에서 아니면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이 고객이 요구하는 그것들과 그다음 고객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과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합쳐서 그녀는 그가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이 바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모든 걸 갖추고 있고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고 시술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각적으로 보였을 때 나는 정말 거지같이 꾸미고 있어. 막 머리도 안 감아가고 막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도 막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물론 화장을 안 하고 계신 아티스트 분들도 많고 저도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게 깨끗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있을 수 있게끔 자기 관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관리는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청결해야 돼요. 왜냐 대상자에게 우리는 어때요? 직접적으로 시술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시술이 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손이 닿는다는 얘기야. 아니면 기구가 닿는다는 얘기고 도구가 닿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그냥 우리가 봐도 되게 지저분한 곳에서 식사하기 싫으시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신뢰감하고도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모든 게 되는데 독불장군이야. 무슨 얘기야? 타인을 존중할지도 모르고요. 동료를 존중할 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고립될 수밖에 없죠. 메이크업은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타인과 메이크업 작게는 메이크업 대상자와도 작업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작업 공연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쇼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드라마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정말 대작업이거든요.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돼.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하니까 이럴 순 없죠. 그들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은 됐을 때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해했을 때 최고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내가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한다고 해도 사진상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에 찍힐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최고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메이크업 아티스트는요. 이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메이크업 종사자의 자세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첫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처음 만났고요. 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은 제가 말이 되게 빨라. 성격이 급하기도 하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요. 막 머릿속에서 막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빠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서 천천히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천천히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되게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 빠르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1강부터 쭉쭉쭉쭉 열심히 체하지 않게 천천히 나갈 수 있게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필요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